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우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공법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공법에 대한 거 어떻게 공부를 할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죠. 자, 한번 내용을 볼까요? 넘어서 보면, 자, 첫 번째가 최근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합니다. 최근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까? 첫째, 수험생이 접근하지 않는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별표 또는 암기가 거의 불가능한 방대한 내용에서 약 1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40문제 중에서 10문제면 약 4분의 1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손대기가 어려운 그런 파트에서 시험 문제들이 난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법조문을 그대로 출제하지 아니하고 법조문을 응용한 문제로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즉, 법조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암기만 갖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때만 문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로서는 법조문의 내용 중 예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다? 이거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 또는 다만하고 단서조항이 되는 거, 이것들이 시험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원칙에 대해서 쭉 법조문을 보면 원칙을 쭉 서술하다가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다음 괄호 열고 이러이러한 건 예외, 제외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 속에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나가다가 괄호 속에 있다는 건 원칙이 아닌 예외로서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또 문장이 끝나고 나서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예외적인 조항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것들, 괄호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단서 조항이 시험 문제에서 증가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단서 조항에 있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정답으로 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일단 원칙을 먼저 공부하고 그 원칙에서 어긋나고 있는 예외들, 그 예외를 따로 또 공부도 하셔야 되지. 원칙만 달랑 공부해놓고 공법 다 공부했다? 문제 접근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예외적인 사항들,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괄호 속에 있는 것, 단서 조항에 있는 것들 알아둬야 그래야 시험 문제 정답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이제 암시하는 바가 되겠죠. 네 번째, 전반적인 내용보다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된다. 자, 어떤 내용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중요한 것들 쭉쭉쭉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어느 한 파트만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세부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반적인 걸 알면서 그 중에 또 집중적인 것도 알아야 되는 공부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 세부적인 지엽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런 데서 출제되는 건 어떤 건 자주 출제되는 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건 그냥 포기하고 나중에 시험 문제 났을 때 잘 생각해서 찍는 수밖에 없지.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다 공부한다는 것. 그럼 부동산공법 총 몇 페이지 공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누군가가 부동산공법 관련된 법조문 전체를 책으로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몇 페이지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본서가 1250페이지입니다. 그 1250페이지 되는 그 공법을 다 공부할 겁니까? 불가능하죠. 또 그렇게 공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이 100점 맞는 시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몇 점만 맞았는데 부동산공법은 60점만 맞으면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대한 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줄여서 가성비 있게 요것만이라도 공부해서 60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지. 그 방대한 분량, 지엽적인 까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섯 번째, 박스 문제가 10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34회 때가 이번 시험 문제 본 거죠. 34회. 그럼 31회 때 13문제가 났었습니다. 32회 때 11문제, 33회 때 11문제, 이번 34회에서 무려 1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약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가 무슨 문제가 난다? 박스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이 박스 문제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 한다? 다음 중 전부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중은 박스 문제 쪽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사례를 들어놓고 이 중에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도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묻거나 또는 숫자를 묻는 이런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제34회 시험에서는 박스 문제 중에서 모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모두 옳은 것, 기역만 맞느냐, 니은, 디귿도 맞느냐, 기역, 니은, 디귿이 맞느냐,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느냐, 그거 오지선대에서 골라라 라는 이런 시험 문제가 무려 7문제가 출제됐고, 또 숫자만 괄호 속에 들어가는 숫자를 찾아라, 괄호 속에 들어가는 단어를 찾아라는 이런 문제가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올해는
계산 문제도 2문제나 출제됐습니다. 이 계산 문제는요, 한 4, 5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문제의 계산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최근 출제되는 경향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에서 제30세 출제경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죠. 자, 먼저 우리 부동산권법은 몇 개의 법률이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6개 법률이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이 용역하는 법률,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에서 몇 문제가 출제된다? 12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거는 최근 10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어요. 물론 매년 다를 수는 있어. 그러나 현재까지 매 10년 동안은 법률도 바뀜이 없고 출제되는 문항수도 현재 바뀜이 없기 때문에 내년 35회 시험에서도 이와 같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용역하는 법률 12문제, 도시개발법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6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총 40문제가 이런 비율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법령별 출제 문항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 법령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 법률이 6개 법률이 있다고 그랬죠. 이 6개 법률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률에 있는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거기다 추가하고 있는 것들이 법률 말고 밑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좀 더 세부적인 것들 장관이 만드는 부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법의 체계 설명할 때 다시 기초법률에서 이제 설명할 것이고 여기서는 법률이라는 건 가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쭉쭉쭉 적어놓은 거, 국회에서 의결해서 통과된 것들, 법률. 여기서 총 21문제가 정답으로 출제됐습니다. 법률에 있는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가 21개가 정답으로 출제됐죠. 40문제 중에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있는 것들, 즉 대통령이 만든 시행령 속에서 나머지 문제 중에 17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부령에서 시행규칙에서 나머지 2문제가 출제됐었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면 법률 중에 많이 날수록 우리가 공부를 주로 하는 게 법률 위주로 공부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정답 찾기가 조금 쉽다. 시행령, 대통령령 여기는 조금 더 세부적인 거라서 암기할 것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올 것들이 많다.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게 17문제. 부령은 거의 손을 못 대는 영역들. 왜냐면 아주 세부적인 거야. 우리가 거기까지 다 공부하기는 너무 분량이 좀 많아. 그래서 거기는 별로 공부를 안 하는 파트. 거기서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가끔 일요일이나 판례도 출제되는데 올해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률, 대통령령 여기서 주로 출제되는데 보통은 법률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반반 정도 아니면 법률 쪽에 조금 더 많이 출제되는 이것이 매년 그런 비율로 출제되고 있죠. 자, 지문별 출제 문항수는 뭐에 관한 거냐면 우리가 총 40문제 중에 우리는 오지선대형으로 문제를 풀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지문이 5개가 주어집니다. 그 5개 중에 정답을 하나 골라라. 이걸 오지선다라고 하는데 그 5개 중에서 답을 골라라 이 말이죠. 그 오지선대형으로 나는데 그럼 1번이 정답인 게 몇 개가 났고 2번이 정답인 게 몇 개가 났고 총 5번이 정답인 게 몇 개 났는지 그 문항수 비율을 따져본 겁니다. 자, 어떻게 출제될까? 거의 매년 8개에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에서 거의 통일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도 8개 나고 2번도 8개, 5번까지 8개면 다 8개, 8개, 8개 이렇게 하면 아주 공평하게 난 거죠. 어느 특정 지문에 정답이 쏠리지 않고 골고루 출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40문제니까 5, 8, 40 8개씩 나누면 딱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출제된 적은 최근 10년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떻게 난다? 이 중에 어떤가 하나가 예를 들면 이게 7개가 출제됐어. 3번이 정답인 게 7개야. 3번 지문이. 그리고 5번 지문인 게 이게 9개. 하나가 1년 들어가죠. 그래서 3번은 7개, 5번이 9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지문 하나가 더 작게 나고 어떤 지문 하나가 더 많이 나는 거. 매년 88, 79, 789 또는 87, 88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하나는 7이 나고 어느 하나는 9개가 나는 그래서 한 개 정도만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이런 식으로 매년 한 10년 동안에 출제됐는데
올해는 아예 정확하게 전부 다 8개 이렇게 맞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지문은 8개, 4개, 5개 지문 중에서 8개씩 해서 거의 맞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정도만 올랐다가 내려갔다 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정어별 출제 문항수라는 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죠. 그중에 옳은 걸 고르라는 게 몇 문제 나왔다? 25문제. 틀린 걸 고르라는 게 15문제. 주로 이런 정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걸 고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 이런 문제가 더 어렵거든요. 틀린 걸 고르라보다 옳은 걸 고르는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박스 문제가 늘어나면서 옳은 걸 고르라는 질문이 더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숫자 출제 문항수라는 건 뭐냐면 숫자에 관련된 것들이 다 문제에서 얼마나 많이 출제되느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첫째, 40문제 중에 무려 숫자가 정답인 것. 숫자를 알아야지만 그 문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 몇 문제? 무려 40문제 중에 13문제가 나고. 자, 지문 중에 정답은 아니야. 그게 정답은 아니야. 근데 숫자가 들어있어. 그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면 그 지문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지문 중에 숫자가 포함돼서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건 그게 12문제가 출제됩니다. 합치면 무려 40문제 중에서 25문제가 그런 숫자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죠. 자, 박스 문항수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올해 같은 경우는 무려 15문제. 그동안에 최고 많이 출제된 게 이번에 박스 문항수가 15개가 출제됐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 상급은 거의 손 못 대는 것들. 하급은 조금만 공부하면 부동산 공부에 관한 기본만 알으면 풀 수 있는 것들. 중은 어느 정도 공부한 분들만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렇게 나눈다면 올해는 상급이 13개, 작년에는 16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한 3개 정도 더 쉽게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이 15개, 하가 12문제. 대략 이 정도 비율로 올해 시험 문제가 출제된 거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권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자, 먼저 전체적인 체계도를 먼저 잡는 게 급해요. 전체적인 체계를 모르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어디 들어가서 뭘 공부하겠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라. 두 번째,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부터 먼저 정확하게 숙지하라. 한꺼번에 그 많은 내용을 다 공부하지 못하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 먼저 정리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게 공부되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세부적인 게 조금 더 보고 그것도 되면 조금 더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좀 단계별로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 약 10문제 이상은 암기해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부동산 공법의 기본 원리를 통하여 유추 해석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이라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든 게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니까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이렇게 유추 해석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 따라서 아무리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다 총 대입해서 이렇게 썼으니까 이럴 때는 이랬었고 저럴 때는 저랬으니까 아마 이건 이렇게 갈 거야 라는 요 기본적인 지식 가지고 그 답을 유추 해석해서 찾아가는 것. 이걸 무슨 실력이라 한다? 통밥 실력이라고 하고, 이 통밥 실력도 진짜 시험에서 대단히 중요한 실력이니까 아는 걸 틀리는 건 빙신이죠. 그럼 말하면 안 하고 모르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유추 해석해서 정답에 근접해 갈 것이냐. 이 통밥 실력, 그것도 공부하면서 쭉 길러야 된다는 것. 그거는 기초가 강한 사람일수록 통밥 실력이 더 뛰어나니까 그렇게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아무리 어렵게 출제해도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약 28문제 정도는 됩니다. 따라서 28개면 약 70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아무리 어렵게 해도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을 만큼 시험 문제가 되니까 그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것들 지엽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정리하라는 것만 따라가도 70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또 교재 선택도 매우 중요한데 이 교재 선택에 관한 건 다음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교재에는 첫째 700페이지 정도 되는 기본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부동산권법 700페이지를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냥 참고서 정도로만 활용하고 저건 볼 내용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럼 몇 페이지면 될까? 부동산권법 100페이지 될까요? 어려움 택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100페이지만 공부해도 충분했는데 지금은 100페이지 책 갖고는 50점 맞기도 바쁩니다. 아무리 다 100% 다 공부해도 그 100페이지짜리는 50점 맞추기도 어렵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은 공부를 해야 공부해서 80점을 풀할 수 있습니다. 그럼 250페이지 되는 책에는 대략 시험 문제가 얼마 정도 난다? 약 80%를 맞출 수 있죠. 나머지 20%는요, 손 못 대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그건 포기하고 80점 맞출 수 있죠.
그럼 그 80%들은 그 분량을 다 공부할까? 그것도 너무 많죠. 100%다 공부합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 중에 80%만 소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나눈 거에 80% 출제되는 책을 가지고 그 책의 80%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88, 64, 64점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 80% 나오는 거에 80%만 소화시키면 64점, 즉 60점 이상은 충분히 말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250회 정도 되는 분량이면 80점은 충분하니까 이런 책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또 부동산권법은 용어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평상시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래서 그림이나 사진 등을 통한 이해를 하기 위한 교재가 필요한데 이게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 강의 들어간데 보면 그림 공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하고 있어요. 시중에서 다른 데서 책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제 책인데 이거는 별도로 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되고 그림 공법을 여기다 화면에 다 띄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적 교과로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말로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림 공법을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된다는 걸 말씀드리죠. 또 기출문제집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출문제집은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출제원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걸 출제했지 그 의도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기출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런 식으로 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공부하는 방법도 이쪽에 치중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공부하려고 기출문제를 푸는 거지 단순한 문제풀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출제 경향을 바꿔할 것. 그래서 공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 모르는 문제도 유추 해석하는 그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추 해석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아 이러니까 이럴까요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걸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실력이 또 늘어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해될 부동산 공법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합격의 그날까지 힘내시고 여러분들 모두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